70도 안 되는 가발인데도 팔려왔단 말인데 팔려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10년 남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살면서 죽지 못해서 그래서 죽자고 서 약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어머. 눈도 잘 못 보고 어쨌든 귀가 잘 듣지 못하고 제가 이 어떻게 말하면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무너지 발달한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미치겠어 내가. 아유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결혼이지 정말 강제로 팔려간 거나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저녁 들어가는 남자들이 다른 거예요. 와. 돈은 한 명밖에 구해올 수 있는 돈밖에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여자를 사옴으로써 모든 사람의 욕구를 그 한 여자한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뭐 남편 형이 들어오고 다른 날은 뭐 아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고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건지. 저 중국에서 제 딸을 두 딸을 데리고 있을 때 한쪽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애를 팔라고. 너네가 여기서 키우지 못하지 않냐.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실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자고서는 우리는 세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애들을 제가 북한에서 주사 잘못 맞아갖고 애가 죽었어요. 우리 시은이 우애 애가 북한에서. 그래서 드라마 보고 이 애가 임신됐으니까 또다시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됐고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마저까지 국적을 없이 팔라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뭐 이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다 구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만난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그 증언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중국 안 가겠니 하고 그래 중국에 뭐 하러 간다. 아 중국 가면 좋다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거 좋다고 한번 가보지. 그래서 혼자 가긴 좀 무섭고 하니까 조금만 데리고 같이 가자니까 아, 저건 못생겨서 안 데리고 안 가지. 그때 의심해야 되겠는데 아무 의심도 안 했지 그냥. 그렇지. 돈 벌러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국의 교주로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 중국 남편의 폭력도 있었어요? 엄청 때렸죠. 너무 두드리니까 이 머리가 막 때린 자리 한 번 더 때리면 이제 뭐 맞아면 모를 때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처음에 아프지 자꾸 그 자리 때리면 멍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머리니까 다 불어나가지고 모르잖아. 남편이 왜 때렸나요? 정신이나 그냥 때린다니까. 제 생각이 어떻다 그냥 때려. 어느 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치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다가 그 김치가 하나 날라주고 딱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가 난리인 거야. 그 수업 왔어. 5층에 올라가고 5층에 밀어서 지금 나는 차라리 맞아대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니까 어째 이제 왔냐고 어디가 있다 이제 왔냐고 문 탁 미닫이 열더니 그다 나무태기 받쳐놓고 들어가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빵빵빵빵 다 불어나는데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 다 두드려 패니 머리가 만져보니까 내 머리 아예 다 물렁물렁해. 이 뭐 당당 터질 직전이야 막. 내일만. 그 남편이랑 딸이나 뭐 아들 딸이 있어. 딸이 있었어. 네. 딸은 엄마가 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 엄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왜 맞고 있어?
때리지. 진짜 짜증나. 같이 못 때려. 그럼 죽지. 딸 데리고 도망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아마 일곱 달 됐을까 그때 뭐 아직 돌 걸어다니기도 걸어도 못 다니니까 어버지 울고 밤에 나가서 그냥 다 두드리면 울고 막 바깥에 나가 울고 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때 시간이 막 그렇게. 탈출하려는 엄두 자체를 못 내신 거군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딸이 죽거나 내 죽거나 둘 중에 눈이 남잖아요. 그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숨부터서 한국 가면 내 널 데리러 올게 그래가지고 내 맘 먼저 왔죠. 제가 이제 인터뷰한 많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그 집에 그냥 두고 나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혹여 잘못되면 아이까지 죽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라도 두고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잡아서 때리고. 근데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낙이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때려서 머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그 남자에게랑 같이 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 학대하는 아빠 집에 두고 홀로 탈출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딸이 성인이 돼서 데려왔어요. 제가 만난 그 여성이 도망을 가요, 실제로. 도망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디 중국 국경도시라고 하면 다 아실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브로커에게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 탈북하는 그 일주일간 아이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도시만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50% 탈북을 성공해놓고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게 모성애. 지옥 같은 곳에. 네,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북 여성들은 사실 한 거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시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애를 두고 아까 교수님 보신 것처럼 그 조선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오래돼서.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저도 가끔 좀 아는 중국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언니도 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선으로 오면 된다고. 무사히 그냥 애는 나중에 찾으면 돼 하는데 안 돼. 자기는 애 두고는 절대 못 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7살 때 소 키워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지금 북한에 남아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대한민국 국적을 따가지고 중국 가서 자식도 보고 나중에 뭐 통일될 그날을 생각해서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거기 살다가 잡혀라도 가게 되면 다시는 중국에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더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북한에 계신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모셔왔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초대한 브로커를 만드는 거 말고 깡도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건 인권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 인신매매 여성들이 중국에서 편히 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렵네요. 뭐 지금도 사실 한국에 오셨어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놀라시는 거예요. 경찰차만 봐도 막 떨려요. 거기 있으면서 북송되는 그 경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아까 있어도 결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들었던 녹취를 사실 다시 이제 들으면서 잊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만난 그 여성은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무슨 물은 넘기고 안 본 척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마음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마음속으로는 진짜 이빨 갈면서 죽이고 싶어. 갈면서 진짜 마음이 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중국에서 한 13년 동안은 진짜 아닌 게 세상에서 살 시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악몽이었으면 오히려 깨면 다시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닌 현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내가 죽어서 사는 생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정하고 싶어요. 내 자체 내 인생의 이런 중국 이 13년 동안 막 진짜 막 존재 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이 아니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강 교수님은 지금 사실 수없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지금 왜 눈물이 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 나오고 겨우 살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지금도 그때도 미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달 보면서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제발 엄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엄마 한 번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거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게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기 권리가 뭔지,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건지, 뭘 잘못하는 건지 전혀 이제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분들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구원을 해야죠.